김만배 신앙님이 그 대선 직전 예. 2002년 3월 6일 예.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야. 그날 대장동 몸통은 예. 윤석열이야 라고 하면서 예. 이게 그 6개월 1년 가까이 전에 지들끼리 쿵짝해가지고 짜고 맺고 했던 거를 예. 대선 3일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게 예.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네.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한테 커피 한 잔 타주고 사건 무마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하자마자 다른데 어떤 큰 보도에 나오기도 전에 이재명이가 이것 봐라라고 하면서 자기 이젤스라 하고 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지금 공유하면서 널리 퍼져라. 그러고 나서 또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전 국민한테 그거를 450만 명 가까이 문자를 보내는 이 사태. 평소 때 지근거리에서 보신 이 유본부장님 입장에서 이재명의 이와 같은 행태 어떻게 보입니까? 원래 그 변호사님, 예. 그 살인범도 초범일 때는 연쇄살인범들이 초범일 때는 조금 뭔가 흠결이 있다가 나중에 이게 재범 3번 4번 가면서 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언론을 이용하는 기술은 2002년부터 했던 겁니다. 왜냐면 PD 수첩을 그러니까 PD 수첩이 아니라 KBS 방송에 그것이 그거는 SBS고 추정 60분 추정 60분을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기 하는데 끌어들여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추정 60분 최초로 PD를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해가지고 작업을 했듯이 뭐냐면 항상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2014년에도 작업을 합니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게 뭐냐면 YTN 기사를 내잖아요. 바로 전날 딱 디테일 잡아가지고, 왜냐면 반박이 안 되게. 그러니까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니까 한 3, 4일 전에만 하더라도 그거 가짜 뉴스다 해가지고 하면은 가짜 뉴스 퍼뜨렸다고 역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YTN 뉴스 가짜 뉴스를 받자마자 득달같이 보내고, 그렇죠. 이번에도 신앙님 이 가짜 뉴스가 나오자마자 400만 명한테 뿌립니다. 어마어마하네요. 400만 명한테 뿌립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있지 않고는 400만 명한테 어떻게 뿌립니까? 와. 언론보다 빨리 대응했어요, 이재명이. 맞아요. 언론에서 다른데 보도 나오기도 전에 그 신앙님이 있는 그 뉴스타파가 뭐라고? 뉴스타파 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던 듣도 모도 못한 듣보잡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뉴스타파라는 기사를 다른 데서는 안 받았을 것 같으니까 이재명이 먼저 퍼뜨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그때 이제 후보니까 퍼뜨리니까 이것이 일파만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그 검찰이 김만배하고 신앙님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그리고 또 언론인이 돈 받고 보도해주고 돈도 1억 6천만 원씩이나 받아 먹고 했다는 걸로 해서 이 배임 증제, 배임 수재, 사적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그 구속영장을 쳤는데, 그렇게 했던 동기를 구속영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을 조작하기 위했다, 이런 가짜 보도를 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재명이 항상 뭐 하냐면요, 딱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역공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가는 게 이재명이 전법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더 세게 나가고 일부러 더 그렇게 해야 물타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 수법입니다. 그게 이제 진화해 온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2012년에 조사했던 거는 대장동하고는 무관한 조사고 오로지 부산저축은행, 거기에 인척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그 친인척과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비리가 일어난 거를 포착하고 그거를 수사한 거지. 대장동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때의 대출 비리를 무마해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출이 됐고, 그로 인한 여파로서 이런 대장동에 어떤 비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짰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김만배하고 신앙님이가 짜고 쿵짝해가지고 조작했던 그 내용에서 지금 보면은 그때의 이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가 마치 그때 있었던 대출 브로커를 불러서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무마를 했다고 하지만 그때 대출 브로커를 만났던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었던 것이죠. 윤석열은 없었어요. 없었어. 못 만나고 왔어요. 예예. 윤석열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자기가 그 조우영이 예예. 그때 수사는 대장동 아니에요. 라고 김만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었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남욱도 알고 있었죠. 예예. 심지어는. 그래갖고 이거는 그때 수사는 이 수사가 아닌데. 그렇죠. 다 이어가지고 근데 자기가 이어붙일 수 있다. 그렇죠. 결국 예. 이렇게 다 편집했고 예. 여기를 그냥 확 해가지고 이어붙여서 조작했던 거지. 조작한 그래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구속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구속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 김만배가 계속 변명한 게 그 책값을 주고 샀다잖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서점 가갖고요. 예? 서점 가가지고 혼맥 지도라는 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대한민국 신앙님 대한민국 혼맥 지도라는 거 그걸 보시면 신앙님 만들어 놓은 건 조잡하게 읽을 데가 없고 게다가 해설이 없어요. 예. 해설이 없는 혼맥 지도를 보면은 이게 뭐지 합니다. 예. 아, 이거 왜 어떻게 뭐 이게 연결만 돼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사면은요. 2만 원짜리는 해설이 별로 없고 3만 원짜리 사면은 해설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거를 1억 6,50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예. 대신 보도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런 한 권에 5천만 원씩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야, 참. 지금 대한민국 혼맥 지도라 보면은 이게 제가 지금 네이버에 찾고 있는데 제 기억에 이게 그 여러 권이 있었는데 이게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혼맥 지도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에서 10% 할인해서 22,500원이면서 네네네 22,500원이 삽니다. 22,500원을 사는데 이거를 한 권에 5천만 원 그게 사적 뇌물이란 거야. 네. 당신들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네. 판사를 개돼지로 하나? 그러니까 슛골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이. 이제 그거 이거 2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 신앙님 그 혼맥지도가 비교를 해봐요. 네. 예? 신앙님 그 혼맥지도가 얼마나 허접한지. 그런데 게다가 김만배도 30년한 기자입니다. 네. 그 혼인관계 모를까요? 내가 니보다 더 많이 한다고 그러죠. 오히려 기자들이 자존심 있잖아요. 야 지금 우리 나다님 예. 재미있는 글을 쓰셨어요. 저 세수대야 하얀 줄을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처음에 저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만 우리 뒤에 이 화면에 있는 네. 저 얼굴을 세수대야라고 비유를 해주시고 그 머리에 치우라고. 지나가는 흰 줄을 검은색 줄로 해달라고 하는 뭐 그 말씀의 취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만큼 네. 그게 아니라 저 얼굴 치워서 지금 저 배경 옆에 있는 그 저기 색깔처럼 저 배경을 없애달라. 얼굴로 보기 싫다. 예, 꼴도 보기 싫다. 예, 그렇기도 그 하고 이야기 같아요. 검은 줄인 것은 네. 사실 뭐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양쪽에 예. 근데 뭐 살아계신 분이 여전히 뭐 오래 사셔야 되고 대신에 본인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은 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거 검은 줄 가면 안 돼요. 예. 감옥 가야 돼요. 거기 어차피 지옥 가더라도요. 감옥 갔다 지옥 가야 돼요. 예, 저거는 왜냐면 그 사람의 도리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 형님이나 그 형수한테도 맞습니다. 몹쓸 짓을 하고 야, 진짜 아까도 그 글을 봤습니다. 특히 IHN님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그 최초로 뭐 PD도 그렇게 했지만 그런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재명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처럼 대가 세시고 기가 세신 분들은 살아남았지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그런 부담 속에서 한두 분도 아니고 그거를 자신이 없거든요. 저 세상 사람이 됐다. 저 빌런하고 싸운다는 거를 내가 그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님도 저 사람이 시켜가지고
온갖 걸 다 한 거예요. 예. 성남 FC도 관여하게 됐지, 예. 이것저것 다 관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시키니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진상이나 이제 상의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신 책임져라. 당신이 다 해놓고 뭔 소리냐. 예. 이러니까 유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거. 아니 지사님도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예. 우리 가정 풍비만 났고요. 측근 관리 좀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죠. 그 측근이 누구겠습니까? 예, 정진상이죠. 정진상이지. 예.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썼습니까? 예. 이제 정치 그만하라고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예.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밝혀도 예. 저것들 아니라고 예. 오히려 나한테 뒤집어 쓰고 저 사람들하고 적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차피 적이 돼봐야 4명에는 나 떨어진 거고 4명에는 땅에 떨어질 거고 오히려 저 사람들한테 공격까지 받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명예는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예. 연금도 날아가고 예. 명예 날아가고 감옥 가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떤 부담이 있어요? 이거를 또 밝히자니 예.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저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몰아붙이고 예. 공격하고 배신자 낙인 찍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 만들고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냥 마감하신 거란 말이죠. 참.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비서실장으로 모시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일 돕다가 그렇게 가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10분 있다 나온다는 게 7시간은 왜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사진은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진은 찍어야 되니까. 야, 네. 인간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야, 참 왜 사나? 사람이란 게 뭔가. 네. 아무것도 모르고 예. 지금 젊은 애들 있잖아요. 지금 뭐 이재명 모르고 있는 애들이 맞는데 이재명이 돈 준다니까 좋아해요 그냥. 청년 뭐 준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거 다 니들 빚이야. 이재명 돈으로 주는 거 아니야. 나라 빚 늘어나면 그 빚 이자까지 니들이 다 갚아야 돼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무상 뭐 25만 원, 네. 기본소득, 기본주택 하니까 좋은 것 같죠? 네. 다 나라 거덜나는 겁니다. 거덜나는 거. 거덜나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구에 5,200만 인구에 예? 지금 5,200만 인구에 지금 빚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나라 빚만 공기업 빚 다 빼고 나라 빚만 1,000조가 넘었는데 2조가 37조예요. 일단 이자가 1년에 37조가 이자가 나가는데 그 이상입니다 지금. 근데 계속 이재명 빚내가지고 나중에 나라 빚이 이자만 해도 그러면 계속 늘어날 텐데 그거 니들 어떻게 감당할래? 인구 줄어드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니들 연금도 못 받아. 네. 참 세금을 내는 30대들 정신 차려라. 네. 참 그렇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입니다. 네. 정말 기업이 잘 되고. 근데 얘 좌파 놈들은 기업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기업을 죽이려고 하잖아. 기업을 아예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한테 좋은 물을 주고 좋은 사료를 줘서 황금알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낳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확 갈라버리는 거잖아요. 이재명한테요. 이번에 그 저기 25만 원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이랬더니 재벌한테 뺐으면 된다잖아요. 소시오패스 아비가일님. 예? 그 말씀이 그냥 쏙 들어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재벌들은 그러면 눈목도 없이 세금 걷는다. 지금 세수 부담이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기업들한테 이 정도로 세금 걷는 나라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세금 걷어서 잘 쓰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지난 문재인 때 어땠습니까? 그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정말 사방 사업하고 4월 달이면 나무 심어서 정말 우리 강산 푸르게 해놨는 그 금수강산에 다 파디베어 가지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해서 쫙 깔고 그 돈 다 이른바 말도 좋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작자들한테 다 좌파들 기업들한테 퍼주고 지금 다 먹튀해 버린 수의계약하게 만들었어요. 사회적 기업을 해가지고 수의계약하게 만들고 그거 다 먹튀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빚이 천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문재인 이전까지 600조였다가 문재인 이후에 1000조로 넘어갔는데 여러분한테 경제적으로 국가가 뭐가 좋아졌습니까? 예?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무려 400조가 넘게 빚이 늘어났는데 그 400조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책도 만드셨다고요? 사실 정치인이 책 만드는 거야 뻔하죠. 출판 기념회 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따만한 통에다가 막 돈 집어넣고 그게 또 선거 때 하잖아요. 근데 선거 끝난 다음에 책 낸 사람은 또 처음이야. 그리고 책도 사실 이게 무슨 출판 기념회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사실 출판 기념회 선거 때 나오는 책들 뻔해요. 딱 보면은 어떤 라이터한테 시켜갖고 막 그 구술 대충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엮고 또 뭐 신문 칼럼 같은 거 몇 개 엮고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제목이 총선 백서입니다. 박상수 지음. 부제가 한동훈은 보수의 미래인가? 저 진짜 궁금해요. 진짜 미래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거 진짜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지는 돼 있고요. 빨간색이네요. 빨간 책. 네, 빨간 책입니다. 네, 빨간 책입니다. 어렸을 때 노렸어요. 빨간 책. 빨간 책 그러면 왠지 조용히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왠지. 자, 빨간색 책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뭐 제가 선거를 뛰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변호사니까 글을 쓰는 직업인데 글을 쓰기만 하는데도 정말 너무 많이 써요, 제가. 아니, 이거 자화자찬 처음부터 글을 쓰는데 진짜, 글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너무, 나는 원래 글쟁이다. 예, 그러니까 말도 너무 많은데 제가 글도 너무 많아. 예, 근데 이게 만연체 뭐 이런 뜻으로?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많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페북을 되게 자주 올리는데 예, 제 주변의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그 변호사 생활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페북을 그렇게 길게 쓰냐. 어떤 분들은 페북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냐고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쿼티 키보드로 지하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씁니다. 와, 대단하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글도 많이 올린다 이거. 네, 엄청. 그러니까 제가 말도 많고 글도 많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선거를 겪어보니까 이게 이번 선거가 워낙 저기가 곡절이 많은 선거지 않습니까? 겪어보니까 너무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어지간하면 그 멘탈이 그렇게 안 깨지는 사람인데도 제가 그 마지막 총선 일주일을 남겨놓고 인천시당에서 그 우리 후보들한테 그 여의도 연구원 조사 결과를 쫙 다 보냈어요. 인천시당만 보냈어. 그러니까 서울시당이랑 경기도당은 안 보냈어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당시에 가장 뜨거운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준 거예요. 각각 그 지역구별로. 네, 당협위원장한테만. 위원장님만 보고 후보님만 보고 저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해당 지역구만 아니면 인천시다. 저는 해당 지역구만 받았는데 인천시 후보들이 그날 다 충격에 빠진 게 그날 다 서로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10% 지는 걸로 나왔어요. 누구? 윤상현 의원이요? 네. 설마 윤상현 의원은 완전 윤상현 의원 그래서 우리 인천의 당협의 사람들끼리 술자리를 몇 번 했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원희룡, 윤상현 다 만나서 했던 게 그 술자리에 제가 그 페북에 올렸던 그게. 근데 그때도 그 얘기가 또 윤상현 의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때 다 받아봤으니까. 근데 윤상현 의원이 10% 지는 걸로 나오고 중구에 있는 저기도 누구죠? 배준영 의원. 거기는 원래 우리 거잖아요. 거기도 박빙으로 치는 걸로 나왔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섬도 많고. 맞아. 옹진 강화. 거기도 박빙으로 치는 걸로 나왔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17% 차이로 지긴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받은 거에서 저는 15% 차이로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윤상현 의원 10%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걸 뒤집혔네. 뒤집은 거죠. 그분은 뒤집은 거죠. 막판에. 근데 저희는 15% 차이가 나는 걸로 내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땠냐면 인천 후보들끼리 다 통화를 한 거예요. 통화를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14대 빵. 윤상현, 배준영까지 다 지는 걸로 나왔어요. 몰살이구나. 몰살. 근데 우리가 180석으로 질 때
180석으로 진 게 탄핵 이후에 그때 2020년이었거든요. 그때. 네네네. 그때 180석으로 질 때. 네네. 바로 전 선거 21대 총선. 21대 총선. 그때 인천이 그래도 2개 이겼어요. 예. 13개 중에. 예. 근데 여론조사가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 여의도연구원 그것도 이제 뭐 언론사도 아니고 여의도연구원 걸 받았는데 인천이 14대 빵. 그럼 200석이 무너진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백석이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백석이 무너진다는 소리고 그냥 인천도 인천은 그냥 전멸. 그럼 수도권도 다 죽는 거. 그러니까 인천도 전멸이면 그러니까 뭐 인천이 2개 이긴 거였는데 다 죽으면 그냥 전멸.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은 날 그래서 우리끼리 어땠냐면 후보들끼리 아무도 어떤 그 캠프에도 얘기를 안 했어요. 다 우리 다 그냥 입 닫고 일주일 동안 그냥 뛰자 이렇게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와이프랑 전화 통화를 밤에 하는데 하다가 제가 처음 와이프랑 연애를 10년 하고 결혼한 지도 12년 됐거든요. 제가 이제 22년 됐어요, 와이프랑. 근데 와이프랑 연애할 때부터 저는 진짜 이게 사람이 좀 뻔뻔할 정도라서 어떤 공격을 받아도 변호사는 뻔뻔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 감정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감정이 없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날은 여보 나 멘탈 하나는 짱이야. 그치? 뭐 내가 와이프도 알아요. 네, 그랬는데 그날은 와이프랑 통화하면서 내가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왜냐면 3달 동안 선거를 진짜 저 이학재 의원 지역구 받았거든요. 거기에 정말 윤상현 의원의 만만치 않은 지역구인데 이학재 의원 또 완전 지상전에 조직과 제가 그 스텝 그대로 받았어요. 막 악수하고 허리 굽히고 그렇죠. 그분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좀 분위기 안 좋아질 때 저보고 허리를 덜 굽혀서 그런 것 같다고 와가지고 저 옆에 와서 계속 허리 90도 해가지고 계속 그 연습시키고 진짜 저인망으로 훑으면서 선거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전 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와, 너무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날, 우리 당협 사람들은 그래도 믿었어요. 왜냐면 후보가 처음 왔는데도 되게 열심히 했고, 정말 저보고 첫 후보인데 우리가 하라는 거 다 해줬고, 진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응은 나쁘지 않다면서 혹시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4월 10일에 총선이고 11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케이크랑 화환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여론조사를 안 가르쳐 줬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분위기가 좋다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진 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선거날 딱 하고 출구조사 땅 뜨는데 85에서 105 듣는데 진짜였네요. 백석 무너지네. 야, 이제 개헌선도 무너지면 탄핵, 개헌, 7공하고 이재명 8년 집권. 이게 진짜 머릿속에 우리 금기어는 얘기하지 맙시다. 아니, 쫙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막으려고 이 총선에 출마를 한 건데 내가 그거를 못 막아서 이게 뭔가 역사의 죄인이 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거 캠프에 온 분들이 있었어요. 지지자분들이 전통 지지층들도 많은 지역구니까 다 돌려보냈죠. 다 돌려보내고 이제 핵심들만 모여서 저녁에 이제 우리끼리 술자리 하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이죠. 4월 11일 날 그날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제가 그 방송에서 나온 페북에 올린 그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그 영입인재들한테도 수도권에서 떨어진 영입인재들한테도 전화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천목회하면서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딱 전화를 받자마자 한동훈 위원장이 박상수 후보 정치 계속 하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미안해요. 몇 시였어요? 4월 11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온 시간이. 그러니까 4월 11일? 네, 그러니까 11일. 10일 지나고 그 다음 날 11일 몇 시 네. 정도예요? 그게 한 저녁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때쯤. 어쨌든 자신도 충격이었을 텐데. 그렇죠. 리더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이제 뭐 그 연설하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바로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들을 딱 해서 저한테 박상수 후보는 계속 정치 하셔야 된다고. 하셔야 된다. 하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때 이제 소진도 됐고 어쨌든 108석으로 100석은 지켰지만 너무 이제 우리의 그 한계도 많이 받고 그리고 저는 이제 3040 가정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제가 변호사 생활 잘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정치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가서 변호사나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실 거죠?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죠. 반문을 한 게 이제 위원장님은 계속 하실 겁니까? 그랬던 거예요. 아. 위원장 역공을 했구나. 예. 아, 나만 공격당할 수 없다. 예. 아, 위원장이라고 말이야. 나한테 전화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나 지금 선거 주고 나 지금 완전히 멘탈인데 말이야. 멘탈이 완전 적인데. 그래서 위원장님은 계속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여기서 그만둘 거였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면 위원장님이 하실 때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좀 튕겼구나. 네, 그쵸. 적극적으로 안 하고. 네, 그냥 그렇게 했네. 왜냐면 한 위원장은 밀당을 이제 했어. 선거에서 저도 할 만큼 다 했거든요. 에너지를 다 쏟았고 내가 가진 자원 다 넣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다시 시작하려면 뭔가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글쟁이는 글을 써야 마음이 정리가 돼요. 글을 쓰지 않으면 네, 머릿속이 엉클어져서 그래서 그거를 뭔가 어딘가 누군가한테 가서 한참 떠들거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방송 나와서도 계속 말이 많아지는 게 이게 떠들게 돼요. 계속 이게 한이 쌓여 있으니까 마음에. 그래서 떠들거나 미안해 웃었어. 네, 아니면 맞아요. 떠들거나 아니면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선거에 관련된 그리고 내가 왜 이 선거에 뛰어들었나 내가 왜 이 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나 민주당에 뭘 막으려고 했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다가 보니까 이게 책 한 권이 돼버렸고. 네. 이제 알았다. 지금 책 얘기하고 있었죠. 네, 맞아요. 책을 왜 썼나. 그게 좀 스토리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래서 책 한 권이 돼버렸고. 근데 처음엔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처음 제목은 뭐예요? 처음에는 4.10 총선과 보수의 미래였어요.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제목. 그죠? 이게 낫다. 네. 그건 무슨 저기야? 4.10 총선과 보수의 미래. 정치학회에 나오는 논문 이름이네. 그냥 그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그냥 뭐 많이 팔리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제 조정원 위원장이 이제 총선 백서를 쓴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문지를 돌렸는데 내가 설문지를 받아봤는데 이게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좀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느낌이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좀 방송을 나가기 시작할 때였어가지고 제가 아직 정치도 잘 모르고 방송도 잘 모를 때였잖아요. 저는 갑자기 들어와서 선거에 출마했고 낙선한 다음에 그때 낙선한 날 제가 4월 11일 날 페북에 쓴 글이 있는데 그게 좀 화제가 되면서 그게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화제가 됐어요. 선거를 마치며라고 쓴 글이. 그게 화제가 되면서 방송들에 좀 이제 불려서 나가기 시작을 할 때였는데 그때 마침 조정원 위원장이 총선백서 TF에서 좀 설문지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설문지 체크를 해보다가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렇게 막 바로 맞받아치지 않았어야 또 됐는데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맞다. 예, 그렇다. 지금은. 왜냐면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방송에 갑자기 마이크가 나한테 주어졌고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또 제가 변호사도 스타일이 좀 있는데 저는 약간 공격적이고 이렇게 파고드는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인파이트로 들어가는 변호사인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들으니까 그 성격대로 해버린 거죠. 아니, 제가 왜 맞다 그러냐면 사실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위원장의 이름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있었던 가장 큰 시점이 바로 백서 때문이었어요. 사실 백서에 대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 저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백서 TF 팀장은 백서 내면 된다. 중간에 뭐 백서를 어떻게 한다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백서 딱 나오면 그때서야 이 백서에 다 담았다. 이러면 되거든요. 자기의 뜻을. 근데 어떻게 백서 TF 팀장이 그렇게 막 뭐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조정원 위원장을 아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원, 경력과 이 사람의 어떤 지금까지 4년 동안에 해왔던 거 보면 저쪽 당 쪽에 있었더라도 상당히 제정신한 표현은 좀 이상하다면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련의 태도나 일련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보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정치에 열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시점에서 딱 등장을 해서 갑자기 쳤죠. 딱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문제점들이 확 공유되기 시작하고. 네. 저 박상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번져나갔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와버리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또 내가 이게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조정원 위원장이 확 또 덤비듯이 막 점점 에스컬레이터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거기에 물러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같이 또 에스컬레이터를 탄 거죠. 그러면서 그 말 제가 어떻게 당대표를 출마할 생각을 하냐, 백서특위로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면서 심판과 선수를 어떻게,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하면서 그게 탁 하고 터지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아차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심판과 선수를 어떻게 같이 하려고 하느냐 하고 막 몰아붙일 때, 그때 이제 제가 그러면서 뭘 했냐면, 페북에 그렇게 쓰는 게 총선백서면, 나도 지금 하나 쓰는 거 있는데 내 책에다 총선백서 이름 붙이겠다. 내가 그렇게 그냥 써버렸어요. 그때. 페북이 아니면은 페북에 네. 총선백서로 써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냥 질러버린 거죠. 그게 총선백서야? 내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도 책 하나 쓰고 있는데 그럼 내 책이 총선백서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확 질러버린 거죠. 그리고 심판과 선수를 어떻게 경직하냐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난 그때 솔직히 조정원 위원장이, 조정원 의원이죠, 이제. 조정원 의원이, 전 솔직히, 되게 끝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도요. 느낌이 그랬어. 그렇게, 갑자기 철회하려면 왜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 네,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떠나서도, 그래? 이 정도 욕 먹었는데, 맞아. 하고 질러야 되는데, 네. 갑자기 철회. 갑자기 철회를 딱 하니까, 저는 갑자기, 훅 하고 넘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정치 인생 시작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시작부터 이러고 시작하는 거요. 이러고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그래서 이분이 내가 뭘 그렇게까지 저기를 했나라는 생각이 조금 너무 세게 했다. 조정원 위원장도 아차인 거예요. 그때 내가 보기에는 아차.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내게 드러나고 있다. 네. 사실 뭐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막 그냥 무슨 사심이 꽉 하고 이건 아닌데 네. 다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절도 안 되고 사람이 자기 정치에 자기 욕망과 자기 비전이 있는 건 좋죠. 하지만 네. 그 때와 장소와 포인트와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맞아야지. 맞아요. 딱 들어맞잖아요. 근데 네. 이게 TF 팀장을 맡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근데 그걸 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출마 욕심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니까 사심이라고 돼버리고. 근데 이거 너무 내가 나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는 걸 느낀 거예요. 네. 선수 심판론이. 그러니까 그걸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좀 약간 미안한 마음도 약간 들기도 하고, 뭔가 약간 정치 인생 시작을 무슨 싸움닭처럼 시작한 느낌도 있고. 그렇게까지 또 미안해 할 것까지야. 네. 그게 좀 약간 좀 그래가지고 약간 저도 아차했죠. 너무 세게 갔구나. 나는 그때 또 내가 너무 사악했나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그거 딱 듣고 말이죠. 아까 당대표 출마 안 한다는 거지 최고위원은 출마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막 비꼬고. 네. 나도 참 문제야. 네. 아무튼 그래서 최근 총선 백서라는 이름이 그래서 탄생했구나. 네, 맞습니다. 갑자기 격분한 그 느낌 때문에 탄생을 했는데 출판사 되게 좋아했어요. 출판사는? 네, 출판사는 내가 처음에 제목했을 때는 저기 했는데 논문이 안 돼. 네, 그거 안 팔릴 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차피 여당 책은 그리고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팔릴 책이라 그랬는데 내가 막 그렇게 싸우면서 인지도가 또 올라가면서 총선백서 쓰겠다 이렇게 해버리고 내가 출판사 사장한테도 열받아서 그냥 제목 총선백서로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출판사 사장 완전 해피해진 거지. 근데 이분이 또 판매고에 더 욕심을 내서 그 다음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TV 나오는 거 보고 하더니 여기다가 한동훈 사진을 넣채. 그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거는 난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띠지에 넣채. 그거 띠지 떼버리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내가 그랬더니 아니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부제가 원래는 이게 한동훈은 보수의 미래가 아니라 보수의 하여튼 뭐 다른 거였어요. 내가 다른 부제였는데 그거를
부재에다가 한동훈을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건 양보해야지. 예, 타협을 보고 대신 글자 크기를 줄이자.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정말 투쟁의 결과예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편집자와 저자의 네.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의 결과입니다. 치열한 싸움이었고 전문가의 그 날카로운 이건 된다 이제 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잘 팔리고는 있어서 그렇군요. 뭐, 예.